가수는 그런 소리 하지 않아. 하나도 안 틀렸다. 진짜 그때 예쁜데 보고 싶은데. 지금 이거 나중에 있잖아. 짤까 키는. 내가 좀 무서워. 체력 강도 있잖아. 솔직히 여자애들은 의욕이 없는데 기분은 의욕이지. 항상 의욕이죠. 너무 엄청 잘하잖아. 내가 남자를 생각해 안 해서 배드민턴 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8까지 갔대. 주먹이나 아 진짜? 단체로 일자로 서가지고 보이게 누르면 뒤에 흔들고 뭐야? 다른 느낌이 있어. 다른 느낌. 잘 쉬었으니까 조금 속도를 높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보세요. 자, 봅시다. 4번 내용은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패턴 1의 마지막입니다. 주제 설명 결론 패턴 마지막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빈칸은 역시나 마지막 부분에 나오겠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문장에 보면은 이렇게 따옴표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 그러면은 보통 뭔가 전문 용어라거나 아니면 함축해서 말하거나 상징적으로 말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보통 따옴표 안에다가 집어넣거든. 그러면 따옴표 안에 있는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Nothing the real thing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진짜인 것이 아닌 것이래요. 진짜가 아닌 것은 has been a feature of the tourism industry. 오랫동안 관광 산업의 특징이었답니다. 자, 그러면은 소재는 바로 나왔죠? 이거의 소재는 뭡니까? 관광 산업의 특징인 거죠. 그렇죠? 관광 산업의 특징인데 관광 산업의 특징이 뭐랍니까?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가 아닌 게 관광 산업의 특징이다. 그럼 진짜가 아니라는 게 뭘 말하는 거지? 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Whatever we may argue with regard to what the tourist may win.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절이죠.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든지 간에 with regard to. 자, with regard to 하면은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런 거야. What the tourist may want니까 관광객이 원할지도 모르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든지 간에 what he or she actually gets. 그 또는 그녀와 즉 투어리스트가 관광객이 실제로 얻는 것은요 is another matter entirely. 완전히 다른 문제랍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관광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관광객이 원하는 것. 관광객이 이제 원할 수도 있는 것 그리고 걔네가 실제로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실제로 얻는 것. 그래서 자 이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패러프레이징한 걸 제가 아래다 써놨는데요. 관광객이 원하는 거랑 무엇을 원하는지 예측하는 거에서 괴리가 존재한다라는 건데 자 이 말만 보고는 또 역시나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합니다. 그 예시가 3번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셰익스피어의 생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죠. 예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시는요 여러분 구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It's not difficult. 어렵지 않아요. To conceive of a situation. conceive는 생각하다 또는 임신하다예요. 둘 중 하나야. 생각 아니면 임신. 머릿속에 담거나 뱃속에 담거나. 그렇지? 자, 상황을 상상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이니치어가 수식하는 거죠. 셰익스피어의 생가가 발견될 때 not to be Shakespeare's birthplace라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생가가 실제로 뭐가 셰익스피어의 생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요. 하지만 was still promoted. 여기서 끊으면 안 되겠네요. 전체겠네요, 전체. 하지만 여전히 홍보된답니다. as such 그러한 것으로. 그러한 것으로 홍보된다. 여기서 그럼 그러한 것은 뭐겠습니까? 셰익스피어의 생가가 진짜 생가인 것으로 홍보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관광객들에게.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 읽은 걸 통해서 우리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관광산업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가 아닌 것이라고 했어요. 진짜가 아닌 것. 여기에서 예시를 뭘 말했습니까? 셰익스피어의 생가를 홍보를 하는데 여기가 셰익스피어의 생가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뭐야? 생가가 아니라고요. 본가가 아니라고. 셰익스피어의 집 아니라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홍보를 한다는 거죠. 사기치라는 거잖아. 그래서 many of whom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가 would be none the wiser. 그렇게 현명한 사람이 아니래요.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파악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셰익스피어의 생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광객들이 와갖고 진짜 셰익스피어의 생가인가? 알아본다거나 그거를 파악할 만큼 똑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생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구나 하면서 야 서봐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게 이러고 앉아있지. 누가 여기 진짜 생가 맞죠? 누가 이거를 진위 여부를 따지냐고요. 안 그런다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많은 사람들인가 would still be able to absorb an interesting presentation of social heritage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사회적인 유산에 대해 흥미로운 제시죠. 흥미롭게 제시하는 것. 이것을 absorb 하는 겁니다. absorb는 흡수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랍니다. Without the hook of any famous association. 어떠한 유명한 연관성의 고리가 없어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찍독찍게 다 했어요. 결국에는 셰익스피어의 생가에 대한 진위 여부를 지금 파악을 하는 거에 대한 겁니다. 근데 관광객들은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아니는데 그들 중 다수는 어떻게 한다? 모른대요. 생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그냥 상관없이 그냥 셰익스피어의 생가를 그냥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방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객 입장에서는요. 여기가 셰익스피어의 생가냐 아니냐라는 그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예시가 뒤에 나오는데요. Indeed, 실제로 this is exactly what happened. 이것이 바로 일어났었답니다. 정확히 일어났었는데 한스 크리스천 안데르센의 생가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리고 그곳은요 was preserved 보존됐답니다. During his lifetime 그의 삶 동안에요. In honor of his achievement 그의 업적을 기리면서 그의 평생 동안 보존이 됐대요. 근데 was also denounced. 자 여기서 denounce 하면은요 비난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또한 비난받았답니다. 그에 의해서 그 안데르센에 의해서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로 비난받았다? Not being the birthplace at all. 뭐라고요? 생각은 절대 아니라고 비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잖아요. 지금 셰익스피어 이야기랑 똑같잖아. 셰익스피어에게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바로 셰익스피어의 생가입니다. 홍보했어. 근데 사람들이 몰라. 그리고 확인하려고도 안 하고 해봤자 의미도 없어요.
알아봤자 의미 없다고요. 뭔 상관이야? 그냥 가서 사진 찍고 그냥 대충 구경하고 셰익스피어 뭐 작품 몇 개 있고 대충 이제 뭐 이렇게 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집 안에 뭐 셰익스피어 뭐 사진 몇 개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얘가 진짜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됐어? 안데르센 생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거기 집 안에다가 안데르센 뭐 작품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몇 개 걸어놓고 여기가 바로 안데르센의 집입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얘가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한다는 거야. 즉 관광산업은요 사기가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글에서는요. 자 이어서 보자면요. Now referred to as the house tradition associated with Hans Christian Andersen. 여기까지 보자면요.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과 전통적으로 관련이 있는 집이라고 현재 일컬어지는 그것은요, is still the core, 여전히 핵심이랍니다. 뭐의 핵심이냐?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 박물관의 핵심이랍니다. 됐어요? 오데세에 있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거는 생가가 가짜인 거라고 밝혀졌잖아요. 왜냐면은 안데르센이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우리 집 아닌데 왜 우리 집이라고 하냐 비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거야. 아니 핵심이라고 했잖아. 여기가 안데르센 박물관의 핵심이래요. 그럼 안데르센 박물관이라는 이게 우리가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안데르센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에 안데르센의 뭐 작품 모아놓은 곳이 있다라고 쳐보고 여기에 안데르센의 생가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 가지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통틀어서 이게 박물관이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럼 여기 안데르센의 생가가 그 안데르센 박물관의 코어라고 코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뭐라고요? 실제로는 안데르센 생가가 아니라고. 근데 상관없다고요. 무슨 의미?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예를 들어서 각종 고궁들이 있잖아요. 경복궁이나 창경궁, 창덕궁 막 이런 데 있잖아. 이딴 데라고 한번 쳐볼게요. 저는 사실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옛날에 뭐 왕이 살았다, 뭐 경복궁에 뭐 왕이 살았다 이렇게 한번 쳐볼게.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왕이 안 살았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야. 근데 뭔 상관이에요? 관광객인 우리 입장에서 야 여기 실제로 왕 안 살았대. 그래? 괜히 왔네? 누가 이러냐고요. 아무도 안 그런다고. 그냥 이거 좀 궁궐 좀 간지난다. 사진 찍고 야 멋있다. 그냥 산책 한 바퀴 돌고 이러는 거지. 여기서 왕이 살냐 안 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거를 관광 산업을 진행하는 그 당사자들은 잘 알고 있는 거야. 그 심리를. 이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이런 사기가 벌어지는 거죠. thus 따라서 authentic pilgrimage continues. 자 여기서 이제 단서가 나오는데요. 진정한 순례가 지속된답니다. 진정한 순례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여태까지 말했던 거에서는요 방문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맞죠? 방문하는 거. 관광지 방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관광지 방문이 지속된대요. 어떤 상태로 지속이 될까요? 짝퉁을 계속해서 방문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짝퉁을 계속 방문한다. 그래서 정답이 century on an inauthentic location이라고 나왔죠. 진짜가 아닌 장소에 집중하는 게 계속된다. 라고 된 거죠. 됐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다? 관광산업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다? 바로 진짜가 아닌 것이다 라고 첫 문장에 나왔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짜가 아닌 거라는 건 뭐다? 말 그대로 진품이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시키는 게 관광산업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 1에서 1, 2번 문장에서 소재가 관광산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3, 4, 5 문장은 1, 2번 문장과 어떤 관계냐? 당연히 예시죠. 그렇죠? 3, 4, 5 문장은 그 셰익스피어랑 안데르센의 생가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예시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 문장은 당연히 똑같이 요약 결론이 됩니다. 또 정리하는 거거든요. 방문이 짝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니까 앞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요약 결론하는 거니까 역시나 3번에서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요약 결론. 자, 그러면 빈칸에 대한 정답을 이번에는 뭘로 찾아야 될까? 사실 얘는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 3, 4, 5 문장에서 빈칸에 대한 정답을 찾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3번 문장에서는
우리가 1번 문장을 보고 사실 답을 알기는 어려웠어요. 진짜가 아닌 것 이라는 말만 보고 빈칸에 대한 단서를 찾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근데 3번 문장부터 어땠습니까? 셰익스피어의 생가인데 실제로는 생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4번 문장에서도 안데르센의 생가라고 홍보를 했지만 실제로는 안데르센의 생가가 아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빈칸에 대한 정답을 알게 된 거죠. 진정한 순례는, 즉 방문은 어떻게 된다? 진짜가 아닌 곳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예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예시 추론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제 설명 결론은 간단합니다. 주제는 1, 2번입니다. 1번에서 주제를 말했는데요. 2번에서는 그 주제를 좀 더 구체화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번을 주제로 잡았고요. 설명은 3, 4, 5. 당연히 결론은 6번이겠죠. 자, 그러면 중심 내용 요약 보겠습니다. 진짜가 아닌 것이 오랫동안 관광 산업의 특징이었으며 셰익스피어나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생가가 사실은 그들의 생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에게 여전히 그러한 것으로 홍보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됐죠? 자, 다 됐으면 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패턴이 약간 좀 바뀌었어요. 패턴 2로 나와 있는데 우측 상단을 보시면요. 주제 설명 설명이라는 패턴으로 바뀌어 있는 게 확인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주제 설명 결론과는 패턴이 약간 다르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결론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결론이 있냐 없냐. 이건 좀 제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까지 봤던 주제 설명 결론 패턴 같은 경우는요. 이 결론은 보통 두 가지 중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요약의 역할을 하거나 주제를 재진술하거나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결론이 후반부에 있는 경우에는요. 이 결론 부분을 빈칸으로 출제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지문들이 전부 다 빈칸이 대부분 후반부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보는 주제에다가 설명만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설명하다 끝나는 거예요. 얘를 정리하는 문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제 설명 패턴은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렇게 많이 나오는 글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는 다 부연 설명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빈칸을 여기에 뚫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그래서 주제 설명 패턴은요. 고1 때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고1 때 난이도가 좀 낮을 때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지문에서도요. 5번, 6번만 주제 설명 패턴입니다. 딱 두 지문밖에 없고요. 둘 다 빈칸이 첫 문장에 나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죠? 주제 부분에다가 빈칸을 뚫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뒤에 나와 있는 설명을 통해서 주제 빈칸에 대한 정답을 추론을 해야 될 테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제 예시를 통해서 빈칸을 추론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빈칸의 정답 놀리는 거는 예시로서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글을 봤을 때 지금은 제가 패턴을 먼저 얘기하고 지문을 보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쉽지만 선생님 지문만 봤을 때 이 패턴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본다면요. 이건 간단한 게 결론이 나오는 패턴은 결론을 지어주는 말이 반드시 나와요. 글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을 합니다. 방금 전에도 어땠습니까? 진정한 순례가 어떻게 된다? 진짜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다, 집중된다 이런 말이 나왔죠. 앞에서 여태까지 얘기했던 걸 정리를 했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뭔가 정리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설명만 하고 끝나는 패턴은요. 그 정리하는 패턴이 안 나옵니다. 주제 설명과 같은 패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장단점을 말하는 경우예요. 장단점. 그래서 설명 1번에서는 어떤 주제에 대한 장점을 말하고 설명 2에서는 주제에 대한 단점을 서술하는 이런 패턴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주제 부분에 빈칸 뚫어놓고 블라블라는 더블 알치도 솔드다 양날의 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빈칸이라고 한번 가정하고 우리는 한번 접근을 해보자. 자, reflect on이라고 나왔는데 reflect 하면 반사하다, 반영하다. reflect on을 쓰면은 심사숙고하다. 됐어요? 자, 심사숙고하는 것은요. This primarily raise a rare occasions. 아주 드문 경우를 심사숙고하는 것은요. 어떤 경우냐? In which we fundamentally reframe our understanding of the universe.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재구성하는 아주 드문 경우를
심사숙고 하는 건 우리를 빈칸으로 이끌 수 있다. 빈칸으로 유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요 문장 있죠. 요 부분.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했는데요. 그 아주 드문 케이스가 뭐다? 이거랍니다. 다시 한번 뭐야? 우주에 대해서, 범우주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우주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가지는데, 이 이해를 근원적으로 재구성한대요. 이해를 근원적으로 재구성한대. 우주에 대한 이해를 근원적으로 재구성한답니다. 다시 근원적으로 이해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주에 대한 근원적 이해 이렇게 한번 인지한 상태로 좀 더 내용을 볼게요. 이번 문장을 보면은요, science라는 표현이 나왔어. 과학은 is the art, 기술이랍니다. 기법입니다. Of measuring and of developing models to produce predictions. 예측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형을 개발하고 그리고 뭐 이제 측정하는 그런 기술이랍니다. 자, 과학이란 건 뭐다? 측정과 모형 개발, 예측 이런 거를 하는 학문이랍니다. 자, 앞에서는 우주에 대한 근원적 이해 어쩌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과학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3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Discussions about scientific models. 자, 그러면 과학적 모형에 대한 논의는 often provoke deeper questions. 더 깊은 질문을 유발합니다. 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Why the universe is in the condition is in. 그러면 왜 우주가 그 상태에 있는지, 그것이 현재 있는, 그것이 그 상태에 있는 그 상태. 됐어요? 이 상태란 말이 겹쳐서 헷갈리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주는 지금 현재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계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수금지와 목토천해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왜 태양계는 수금지와 목토천해로 돼 있는데? 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근원적 질문입니다. 근원적 질문. 그래서 즉 우주가 왜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건데? 그래서 왜 수금지와 목토천의 순으로 있는 건데? 왜 자전거 공전 속도가 다른 건데? 근원적인 질문이죠. 이거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유발한대요. 뭐가? 과학적 모형에 대한 논의가요. 근데 이 말만으로는 내용이 좀 부족할 테니까 4번, 5번, 6번에서 나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하라는 건 실제로 뭐냐? 물체 사이의 중력은 왜 존재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자들을 우리는 왜 가지고 있고 다른 애들은 왜 안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게 있냐? 없어요. 다 근원적인 질문이거든. 근원적인 질문. 중력이 왜 존재합니까? 몰라요. 뉴턴도 모른다고 했어요. 몰라.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대, 만일력이 있대, 중력이 있대. 이게 왜 있냐고. 몰라. 모르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처음 문장에 나왔던 게 뭡니까? 처음 문장에 나왔던 거는 우주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대한 근본적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이해. 됐죠? 그 근본적 이해에 대한 예시가 이거예요. 중력이 왜 있는 건데? 수학으로 따지면 이거죠. 1 더하기 1이 왜 2야? 3이라고 하면 안 돼? 이런 게 이제 근원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한 것만 좀 위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주에 대해 근원적인 것을 이해하려 한다면은 빈칸하게 된다. 이건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일단 넘어가서 과학이라는 건 뭐다? 측정과 모형 개발 그리고 예측을 하기 위한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이라는 건 우주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이유를 알아내려고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 질문이 이런 것들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학문은요, 결국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건데 그 미지의 세계를 탐구를 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근원적인 것을 계속 알아내려고 하는 게 결국엔 과학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학적 어떤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원자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를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물체를 계속 쪼갭니다. 이 물체의 가장 작은 게 뭘까? 근원적인 거를 찾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쪼개다 보니까 최소 단위 원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생각합니다.
과연 원자를 더 쪼갤 수 있을까? 얘가 이미 최소단인데? 근데 쪼개는데 또 성공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또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보다 더 작은 단위가 있을까? 그러니까 쿼크니 뭐 어쿼크니 다운쿼크니 쿼크라는 개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근원적인 것을 계속 파헤치려고 하는 게 과학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요. 더 깊은 질문을 유발하는 거야.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왜 지금 이 상태냐? 더 근원적인 게 뭐가 있을까? 중력이 왜 존재할까? 왜 전하는 뭘까? 근원적인 거를 밝혀내려고 하는 학문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6번 문장까지 읽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빈칸에 대한 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이거 설명한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6번까지 설명한 거는 전부 다 뭡니까?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원적으로 재구성한다. 이거 설명한 거거든요. 이거 설명한 거. 즉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 대한 설명을 한 거지 얘가 우리를 어떻게 이끈다라는 설명은 아직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빈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7번 문장. The science press is hard. 과학은 강하게 압박합니다. On these questions.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요. Closing in. 다가가면서요. As far as it may. 그것이 가능한 범위까지 다가가면서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근원적인 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건 되게 빡세게 이제 막 연구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질문들은요. About why things are as they are. 왜 물건들이 현재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 현 상태로 있는가? 왜 중력이 존재하는가? 위에서 말했던 질문들. 그 질문들은요. As opposed to what they are. As opposed to 하면은 뭐뭐하는 반대로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걔네들이 그 사물들이 무엇인지와는 달리 그 사물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 사물이 왜 그런 상태인지에 대한 질문은요. Lead us, 우리를 이끄는데 into the realms of philosophy and religion.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끈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결국에 뭐냐면요. 과학이라는 거는 왜 이게 기반인가? 이걸 기반으로 근원적 질문을 합니다. 근원적 질문. 그렇죠? 과학이 할 수 있는 범주까지 최대한 근접하면서 그렇게 빡세게 질문을 던지고 그걸 해결하려 하는 거죠. 과학이라 하는 거는요. 하지만 뭐다? 그런 질문이라는 건 결국에는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이끌어진대요. 그럼 그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중력은 왜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과학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가는 거야. 종교인한테 가는 거야. 중력이 왜 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 이러면 그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쪽 영역으로 간다는 거죠. 과학에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갑니까? 철학과 종교로 가는 거죠. 여기로 가면은 일단 해결은 되거든요. 일단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중력이 왜 존재할까? 전하란 무엇일까? 전하가 뭐냐고? 하나님이 만든 거야. 중력은 왜 존재해? 하나님이 만들었어. 이렇게 막 아니 하나님이 뭐 했다면 다 코어할 수 있잖아요. 종교에서는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건 오히려 미신에 가까운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과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들이 이제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막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좀 그 뭐 재수 없는 행동들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빨간색으로 글씨 쓰면 안 된다. 이름 쓰면 안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다 미신이잖아요. 미신. 그렇잖아. 과학으로는 전혀 증명이 안 된 거. 뭐 A형은 어떻고 O형은 어떻고 혈액형에 관한 성격에 대한 거. 전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닙니다. 그냥 걔네들은 전부 다 뭡니까? 공통점이 통계적인 것뿐이죠. 통계적인. 그렇잖아. 굳이 따지자면. 근데 그 통계는 말 그대로 확률인 거지. 그거는 과학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다 뭡니까? 미신에 가까운 영역으로 가야만 이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를 삽니다.
로또를 샀는데 그 로또 살 때 저는 제일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로또 당첨 잘 되는 명당 같은 게 있대요. 그 명당을 가서 사면은 확률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전혀 독립시행이잖아요. 독립시행. 아니 명당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랜덤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딴 건 없어요. 거기가 왜 명당이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거기서 10명이 사는 곳과 100만 명이 사는 로또 복권 방이 있으면 그럼 당연히 100만 명이 사는 곳에서 1등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런 데 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증명이 가능한 영역인데 증명이 분명히 불가능한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중력이 뭐냐, 중력이 왜 존재하냐 이런 것들은 이런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이 7번 문장을 잘 보시면요 이게 잘 보면 첫 문장을 재진술한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거든. 이게 왜 첫 문장을 재진술하는 건가? 다시 봐봐. 1번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번 문장에서 근원적인 이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이해를 근원적으로 하는 것, 우주에 대해 근원적인 걸 이해하려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근원적인 이해는 우리를 어떻게 이끈다 이거예요. 첫 문장을 패러프레이징 하면요. 근본적 이해는 빈칸으로 이끈다 이거예요. 지금 1번 문장이. 근데 7번 문장을 봐봐. 뭐라 나오는가? 7번 문장에서는 왜 물체가 현재 그러한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래요. 그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잖아. 근원적인 질문이잖아. 근원적 질문. 그럼 근원적 질문은 뭐로 이끈다? 우리를 이렇게 이끈다라고 나왔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원적 질문은 뭐로 이끈다. 근데 여기서 뭐로 이끈다고 했어요? 철학과 종교로 이끈다고 했죠. 그러면 빈칸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정답에 가까울까요? 빈칸에는 뭔가 미신에 관련된 쪽을 믿게끔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됐어? 이런 게 정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빈칸에 나와야 되는 건 뭐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철학과 종교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얘네로 해결을 봐야 된다. 또는 얘로는 해결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정답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재진술하는 거죠. 재진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빈칸에서 우리가 뭐 미신을 더 믿게 된다라는 내용은 일단은 지금 없어요. 3번 같은 경우는 scientific, non-scientific method를 구별한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나머지도 보면 없고요. 정답이 그래서 5번만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think carefully about the limits on the role of science 이렇게 나왔죠. 과학의 역할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과학의 역할의 한계. 과학의 역할의 한계가 뭔데요? 과학만으로는 증명이 안 되겠구나.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 버전으로 얘기한 거죠. 됐어요? 만약에 다르게 얘기한다면 빈칸에 어떤 말을 쓸 수 있다? 이제 근원적 이해는 어떻게 된다? 우리를 미신을 믿게끔 유도한다라는 말을 써도 빈칸에 대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남은 문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문장. 과학은요, clear away 한답니다. 제거할 수 있어요. Much of the falsehood on the way. 그러니까 도중에 거짓의 많은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he ultimate questions of reality. 자, 그러면 현실에 대한 궁극적 질문은 call more for actual belief. 그 어떤 신념에 대한 행동을요, 어떻게 한다? call more. 더 필요로 한답니다. 더 요청한대요. than scientific explanation. 과학적 설명보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과학이라는 거는 도중에 거짓의 많은 부분을 제거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근원적인 게 있어. 중력이 왜 존재하느냐 라는 거는 끝판이야. 끝판. 왜 끝판? 그럼 여기로 가기 위한 어떤 중간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과정들이 있어. 뭐 어떤 물체와 어떤 물체 사이에는 중력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얘랑 얘 사이에는 중력이 뭐 존재한다, 얘는 존재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실제로 존재 안 한다, 증명 완료됐어. 그럼 이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제거해버리고. 이게 가능하다. 과학이라는 거. 이게 가능하다. 근데 결국 끝까지 가서 궁극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질문이야. 됐어? 근데 이 궁극적인 질문은 뭘 더 필요로 한다? 신념의 행동을 필요로 한다고요. 신념의 행동.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그럼 얘들아, 신념의 행동이라는 게 결국 뭔데요? 이거 아니에요? 철학 종교에 관련된 거. 그렇죠? 과학적 설명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논리적 근거. 논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근원적이니까요. 1 더하기 왜 2냐? 우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 근원적인 거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 전까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적분 문제를 풀어. 그럼 미적분 문제에서 이렇게 풀면은 맞추고 이렇게 풀면 틀리는구나. 할 수 있잖아. 제거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를. 그럼 여기에서 미적분을 할 때 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미적분을 하다 보면은 함수의 극한을 갈 수 있고 그 함수라는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나올 수 있고 함수를 하다 보면 4층 연상이 나오고 4층 연상 하다 보면은 1 더하기 1까지 가게 됩니다. 됐어? 아까 말했던 이런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미적분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1 더하기 1이 왜 2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대답이 안 된다. 됐어?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우리 아들내미랑 대화할 때 좀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아들내미가 물어봐. 이제 요새 우리 아들내미가 뭐에 빠져 있냐면은 우주에 빠져 있거든. 우주. 그래서 나한테 와서 물어봐. 아빠, 목성은 고리가 있어? 이렇게 물어봐. 그래갖고 고리가 있지. 왜? 모르겠는데. 난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토스합니다. 과학 선생님이잖아요. 엄마가 과학 선생님.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딱 이렇게 물어봐. 이제 중간에 또 와요. 아빠, 가스 행성이 뭐야? 이러는 거야. 뭐라고? 가스 행성이 뭐야? 수금지화까지가 이제 그 암석형 행성이고 목토천해가 가스형 행성이야. 이렇게 알려주니까 아빠, 가스 행성이 뭐야? 다시 물어봐. 가스로 되어 있는 행성이야. 가스는 뭐야? 가스는 이렇게 기체 형태를 말하는 거야. 기체는 뭐야? 끝이 없어. 계속 왜로 가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건 왜 그런 거야? 끝까지 가. 그럼 끝까지 가면은 결국에는 어떤 말까지 가냐면은 아빠 공기는 왜 있어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원적인 질문이죠. 그럼 나도 결국엔 무슨 수를 씁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공기를 같이 만드셨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안 끝나죠.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 그래서 미안해 아빠가 좀 바빠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질문은요 논리적 근거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거를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거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철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철학과 종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It's a matter of opinion. 의견상의 문제인데요. How for scientific models alone provide a full and satisfactory explanation. 과학적 모형만이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설명을 어느 범위까지 제공하느냐라는 것은 견해상의 문제이다. 즉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는 견해의 차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과학적 설명이라는 게 아까 중력이 왜 발생하느냐 그 전 단계까지는 설명할 수 있죠. 그 범위까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중력이 왜 발생하느냐 왜 있느냐라는 거는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근원적인 거는 해결이 안 된다. 근원적인 건 과학으로 해결이 안 된다.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거예요. 결국 7,